로마 한복판, 바티칸, 그 화려한 대성당 아래에 말이죠. 무려 2000년 가까이 잠들어 있는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최초의 교황 성 베드로의 유골을 둘러싼 이야기인데요. 오늘 수세기 동안 신학과 과학계를 뒤흔든 이 비밀의 문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 질문부터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바티칸이 성유물로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이 뼈, 이게 정말 예수의 수제자였던 바로 그 베드로의 것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의 여정은 바로 이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근데 이 미스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진짜라고 주장하는 유골이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성 베드로 대성전 바로 밑 거대한 무덤에서 나왔고요. 다른 하나는 거기서 불과 3km 얼마 안 떨어진 작은 교회에서 수세기 동안 꼭꼭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아니 솔직히 그냥 오래된 뼈 조각 아니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라는 인물은 단순히 한 명의 성인을 넘어서 카톨릭 교회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골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교회의 정통성과 권위를 뒤흔들 수도 있는 정말 엄청난 문제인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제자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바로 베드로를 교회의 첫 번째 초석으로 만든 역사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언이 교황 수익권이라는 카톨릭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로마의 교황이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제 유골이 로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교황의 권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증거가 되는 삶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전설 뒤에 숨은 인간 베드로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처음부터 무슨 완벽한 성인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어부였고 우리처럼 약점도 실수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평범한 어부 시몬이었던 그가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바위라는 뜻의 베드로가 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인간적인 약함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가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결국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의 마지막은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서기 64년 로마에 어마어마한 불이 났잖아요. 그때 네로 황제가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이 끔찍한 박해의 광풍 속에서 베드로 역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스테리가 또 하나 추가됩니다. 그가 정확히 어디서 순교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전통적으로는 지금의 바티칸 자리, 그러니까 옛날 네로의 경기장이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중세 후기에는 전혀 다른 장소, 무슨 2개의 피라미드 사이 언덕이었다는 이론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유골을 찾기도 전에 장소부터가 미궁에 빠진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20세기에 시작된 정말 영화 같은 발굴 작업이죠. 이 비밀 조사의 목표는 단 하나, 베드로의 무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때는 1939년,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12세가 정말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 바로 밑을 파보라고 비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임 교황이 나를 베드로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발굴팀이 땅을 파내려고 하니까 거대한 로마 시대 공동묘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전승으로만 내려오던 바로 그 자리에서 2세기에 세워진 기념물을 찾아냈습니다. 다들 숨을 죽였겠죠? 그런데 텅 비어 있었어요. 진짜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한 고고학자가 기념물 주변 벽에서 아주 희미하게 새겨진 낙서를 발견해요. 마르게리타 과르두치라는 연구원이 이걸 해독해냈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페트로스 애니. 이게 그리스어인데요. 뜻은 바로 베드로가 여기 안에 있다. 이 한 줄이 모든 걸 뒤바꿔 넣었습니다. 과르두치가 그 낙서가 가리키는 벽의 작은 틈을 조사했더니 세상에 거기 뼈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법의학적으로 분석했는데 결과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보세요. 일단 건장한 체격의 남성 1명, 나이는 70세 정도로 추정됐고요. 심지어 그냥 뼈가 아니라 금실로 짠 아주 귀한 천에 쌓여 있었단 말이죠. 어부 출신으로 고령에 순교한 중요 인물. 이거 완전 베드로의 프로필이랑 딱 들어맞잖아요. 와, 드디어 2000년의 미스터리가 풀리는구나 싶었죠. 자, 이 정도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겠죠? 바티칸도 그렇게 발표했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2014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건이 터져요. 로마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제단 안이 텅 비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낡은 항아리 2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초대 교황들 이름이랑 같이 선명하게 페트루스,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11세기 기록을 보니까 당시 교황이 직접 그 유골을 여기에 옮겨놨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이건 뭐 바티칸의 발표를 그냥 정면으로 뒤집는 증거가 튀어나온 거죠. 이제 미스터리를 풀 방법은 사실 간단해 보입니다. 두 유골의 DNA를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바티칸이요, 이 새로운 뼈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 결정 하나 때문에 진실은 다시 한번 저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2000년 전과 똑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된 겁니다. 2개의 유골, 서로 다른 증거들, 그리고 굳게 닫혀버린 진실의 문. 여러분, 성베드로의 진짜 유골을 찾는 이 여정은 과연 믿음으로만 답을 찾아야 하는 영역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파헤치지 못한 과학적 진실이 어딘가에 남아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